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엑셀 2019에 대한 내용과 매크로 그리고 VBA에 대한 기초 과정을 같이 공부할 강사 오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2019에 대한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에 대한 버전은 예전부터 2003, 2007, 2010, 2013, 2016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은 2019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19에 대한 엑셀을 깔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먼저 나타나요. 자, 이 중에 이제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겠다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새로운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새 통합 문서 하게 되면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엑셀의 시작, 수식 자습서, 테이블 자습서, 원형 차트 자습서, 요런 자습서를 선택하게 되면 엑셀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이라든지 수식에 대한 사용 방법, 피벗 테이블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차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쭉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엑셀의 시작 부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이라고 해서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클릭하게 되면 서식 파일 다운로드 중에서 나올 겁니다. 피벗 테이블의 원본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은 그냥 확인해서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엑셀 2019에 대한 기본 사용 방법을 둘러보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놨어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추가, 채우기, 나누기, 바꾸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얘가 해줄 겁니다. 자, 나는 시작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선택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지금 패드가 있어서 그리기라는 메뉴가 추가로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문가 수준의 합산 방법에서 뭔가에 대한 엑셀에서 숫자를 더하는 방법도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썸 함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썸이프 함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있고요. 나는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면 해당하는 값에 대한 링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맨 위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다음 단계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 자동 채우기에 대한 부분이네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방법, 채우기에 대한 방법,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단계 하게 되면 나누기에 대한 방법도 쭉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단계 하면 이렇게 행렬 바꿔서 데이터를 전환하는 방법도 나올 거고요. 수식으로도 행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배열 수식은 뭘까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렬과 필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 보시면 데이터로 표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롭다운, 그 다음에 단계, 그리고 분석 단계, 그리고 차트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까지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 자세한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라는 것까지 이렇게 시작부터 자세한 정보까지 여러 개의 시트로 설명에 대한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는 이거 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운 통합 문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넘어갔어요? 여기 파일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요거 선택하시고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통합 문서가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통합 문서가 열리게 되면 엑셀 2019의 기본적인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엑셀 2019의 기본 화면에서 자,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빨간색 펜을 좀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요 부분, 요 파일이나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기가 없으실 거예요.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아마 개발 도구도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움말 뒤에 어떤 작업을 원하나요? 이런 검색까지. 자, 이런 부분을 메뉴라고 불러요. 자, 메뉴긴 한데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 하위 메뉴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요걸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메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얘를 이름 상자라고 불러요. 이름 상자. 그리고 요 뒤에 요 함수를 삽입할 수 있는 얘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불러요. 수식 입력줄. 자, 함수를 삽입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 그 다음 A, B, C, D, E, F, G 요 부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A열, B열, C열, D열, E열 요 부분은 열이고요. 1행, 2행, 3행, 4행 이 부분을 행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행과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아, 제가 그리기를 해놨더니 얘가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좀 지워볼까요? 지우개를 선택해서 저는 좀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하는 영역이 이 하얀색 영역. 자, 잠시만요. 자, 이 하얀색 영역, 이 영역이 실제 작업을 하는 작업 영역이 될 거예요. 엑셀에서는 모든 작업 영역이 행과 열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 형태의 셀 주소를 가지게 돼요. 자, 이 네모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요. 각 셀마다 행과 열이 만나서 하나의 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 글자를 읽어주시면 돼요. 열부터 H8번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름 상자에 적혀 있을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C6번, 클릭해 보시면 C23번, 클릭해 보시면 S16번 이런 식으로 자, 각 시트에 각 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셀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셀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커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제가 옆으로 갔어요. 했더니 자, 지금 열에 대한 번호를 좀 봐주세요. 엄청나게 막 뒤로 넘어가고 있죠? A, B, C, D가 지나서 끝나고 나면 다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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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넘어가게 될 거예요. 나는 가장 끝이 얼마인지 가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장 끝까지 오게 됩니다. X, F, D까지 있어요. 자, 그럼 숫자로 가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가장 끝 시트 형태로 가게 돼요. 자,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자, 이게 얼마인가요? 10만인가요? 100만인가요? 140, 1000인가요? 48만 48,576 48,010 14만 아니면 104만8,576이네요. 아, 쉼표가 안 찍혀 있으니까 읽기도 쉽지 않아요. 그쵸?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큰 종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A4 용지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A4 용지 단위로 잘라서 인쇄할 수 있게 쓰고 싶어요 하시려고 하면 A4 용지의 화면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보기 라인으로 좀 가볼게요. 메뉴에서 보기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는 상태가 있어요. 이 나누기 미리 보기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는 기본적인 엑셀의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A4 용지대로 잘라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레이아웃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A4 용지 단위로 얘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문서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되셨죠? 그래서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A4 용지에 나누기 선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4 용지대로 잘라서 작업하시는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는 기본 상태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기본적인 내용들 좀 알아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시트 1번은 엑셀에서 작업하는 이 셀들의 작업 종이들 있죠. 이 하나의 종이를 시트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큰 시트 중에서 내가 첫 번째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나 시트 하나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럼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를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더하기 누르면 또 시트 하나가 추가되겠죠. 나 이 시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면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면 시트가 삭제가 돼요. 자, 시트는 자유롭게 추가,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시트가 엄청나게 크더라도 보통 시트에는 하나에 관련된 내용만 넣게 돼요. 시트는 관련된 하나의 표만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경우 이 모든 시트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시트 1번에 1월 달에 대한 뭔가 매출 내역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시트 1번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해서 1월 매출 내역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시트 1번은 1월 달의 매출 내역을 적어보고요. 나 시트 2번 추가해서 2월의 매출 내역을 넣고 싶어요. 아까 2번이 왜 안 나오고 이번엔 4번이 나왔을까요? 아까 2번과 3번의 시트를 우리가 지워버렸죠. 지워진 시트가 이름이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뭐 상관없죠. 어차피 이름 바꾸면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하시고 2월 매출 내역이라고 똑같이 적어볼까요? 엔터. 하나 더 더하기 해서 3월 매출 내역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말고 한 번 클릭했다가 한 번 더 살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3월 매출 내역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자, 나는 1월, 3월, 1, 2, 3월에 대한 매출 내역을 1분기에 대한 매출 내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분기에 대한 매출 내역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탭색. 나 1분기 색깔은 요 파란색으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요 파란색을 1월과 다시 탭색, 2월과 다시 탭색, 3월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1, 2, 3월의 매출 내역의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 돼요. 자, 한 번 더 4월, 5월, 6월 추가해 볼까요? 새 시트 해서 얘는 4월 매출 내역. 한 번 더 얘는 5월 매출 내역. 한 번 더. 자, 얘는 6월 매출 내역. 이라고 해서 얘는 2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나는 2분기의 색깔을 주황색으로 넣고 싶어요. 자, 탭색, 주황색, 탭색, 주황색 하게 되면 요거는 1분기, 요거는 2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요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탭색을 이용해서 시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6개의 시트를 좀 구분을 해봤고요.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이렇게 나는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입력하고 싶어요. 자, 처음부터 Shift 눌러서 6개의 매출 내역을 전부 다 선택해 볼게요. 1번 매출 내역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마지막까지 쭉 클릭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에 통합문서 1번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룹이 지어진 상태는 1번 1월 매출 내역부터 6월 매출 내역까지 똑같은 글자를 똑같이 전부 다 수행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룹이 잡힌 상태에서 뭔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게 되면 모든 시트에 똑같은 영역에 똑같이 일이 진행이 되게 돼요. 되셨죠? 자, 우리 처음에
매출 내역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얘 크기는 한 20 정도로 맞춰주고요. 글꼴도 맞춰볼까요? 경고딕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되셨으면 2월 매출 내역으로 옮겨가 보세요. 나와 있죠. 3월도 마찬가지, 4월도 마찬가지, 5월, 6월에 대한 모든 매출 내역의 현황이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요렇게요. 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형식으로 좀 맞추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선택하시고 똑같이 내용을 다 적어주시면 해당하는 매출 내역의 현황이 쭉 나타나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내가 뭔가의 작업을 좀 반복적인 작업을 한꺼번에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매크로입니다. 자, 매크로라는 것은요,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자동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좀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복사하거나 쓰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쉽게 하는 게 아니죠.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자동화시켜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네들이 전부 쉽고 편리하게 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매크로라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는 매크로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이는 개발도구라는 이 도구가 필요해요. 여기에 보시면 매크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VBA에 대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요거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개발 도구가 없을 거예요. 매크로 자체가 뭔가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파일로 기억을 시켜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넣은 내용들을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해주는 것을 매크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고 편리한 반면 매크로가 파일로 별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매크로에 바이러스가 많이 붙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를 자동화 시켜 놓으면 여러 개의 파일에 이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들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된다면 모든 파일에 바이러스가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는 보안이라는 것이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사용되는 매크로나 VBA는 잘하는 사람 말고는 뭐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해서 기본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개발 도구가 없으면 못하나요? 아니요. 개발 도구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개발 도구를 좀 추가해 볼게요. 파일에서 제일 끝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눌러와 볼까요? 그러면 엑셀에 대한 일반적인 옵션에 대한 내용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 때 본문에 대한 글꼴, 크기, 그리고 포함하는 기본 시트수 1개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나 이거 좀 바꾸고 싶어요. 글꼴 크기 11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나 기본 글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개발 도구를 나타낼 때는 얘는 리본 메뉴죠. 이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주시면 기본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발 도구가 네모로 그냥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네모로 나타나져 있을 겁니다. 자, 이 개발 도구 앞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발 도구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파일에서 옵션.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의 체크, 그리고 확인.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 도구가 열리게 되면 다음부터 매크로와 VBA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매크로가 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자동화시키는 것을 매크로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메뉴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기본 홈 메뉴는요, 글꼴이나 뭐 복사 붙이기, 맞춤 상태, 표시 형태, 그리고 표서식이나 조건부 서식, 그리고 뭐 셀에 대한 삽입, 삭제, 서식, 편집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들이 나타나 있고요. 삽입은 삽입할 수 있는 개체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엑셀에서 추가로 셀 자체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 외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개체들을 삽입해 올 때 사용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기는 이제 저처럼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리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패드로 아까처럼 글자를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고요. 자,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할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인쇄할 때 여백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수식은 이제 계산할 때, 데이터는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필터라든지 정렬이라든지 그리고 텍스트 나누기, 뭐 중복된 항목 제거 이런 것들, 빠른 채우기 이런 것들은 데이터 모델 관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2019에서 좀 추가가 됐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검토에 가시면 검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조회라든지 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기에서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개발 도구에 대한 내용들. 자, 해서 각각의 메뉴들이 뭐가 있다라는 건 좀 봐주시고요. 우리가 편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홈이에요. 편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기본 홈이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각의 개체가 생성되게 되면, 자, 그리기에서 제가, 삽입에서 도형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네모 도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리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네요. 선택으로 좀 바꿔볼게요. 다시 삽입에서 네모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네모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잠시만요. 자, 네모 도형에 따른 서식이 또 열려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해서 네모 도형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워드 아트는 글자를 좀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는 따로 뜰 거예요. 자, 내가 삽입에서 외부 도구들을, 개체들을 선택해서 가져온다면 그 개체에 대한 편집 상태는 도구가 이렇게 따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구가 뜬다라는 것도 알아둘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엑셀에 대한 오피스 2019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매크로가 무슨 뜻이다 라는 거 한번 봤고요. 매크로에 대한 도구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매크로에 대한, 그리고 VBA에 대한 깊은 내용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